어머, 한미정 정말 왔네? 누구? 우리 동창이야? 아, 왜? 구석에서 혼자 도시락 까먹던 애 있잖아. 보아하니 내 인생도 반전 드라마는 없었나 보다 얘. 근데 쟤 누가 불렀니? 호텔에서 만난다고 얘기 안 해줬어? 꼬라지는 저게 뭐야? 학창 시절 때와 변함없이 동창들은 미정을 마치 먹이감 마냥 아무렇지 않게 핥히고 뜯어댔습니다. 그들의 비수 같은 말들은 50년 전 여고생 미정을 다시 소환하여 그 자리에 얼어붙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정이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너희들은 아직 덜 자란 애들 같구나. 오랜 세월 마음 한켠에 억눌렸던 감정이 비로소 터져나오는 순간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진정한 품격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감동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남 청담동 한복판,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오후 햇살이 카페 안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명품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한 거리에 자리한 프리미엄 카페였죠. 입구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수입 원목으로 만든 테이블들, 그리고 벽면을 장식한 유명 작가의 그림들까지 이 모든 것이 이곳의 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테라스석에는 최신 명품백을 든 여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화려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캘리백, 샤넬 플랫백, 루이비통, 네버풀까지 각종 명품들이 테이블 위에 자랑스럽게 놓여 있었죠. 어머, 이 가방 진짜 예쁘다. 어디서 샀어? 파리에서 직접 가져온 거야. 한국에는 아직 안 들어온 신상이거든. 웨이팅만 6개월 걸렸어. 와, 대단해. 나도 다음 달에 밀라노 가는데 뭔가 특별한 거 하나 찾아봐야겠네. 그런 화려함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미정, 올해 67살입니다. 카페 구석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 아메리카노를 천천히 마시고 있었죠. 미정의 차림새는 주변과 사뭇 달랐습니다. 검은색 면바지에 연한 베이지색 캐시미어 가디건을 입고 있었는데 옷감은 고급스러워 보였지만 화려한 장식이나 브랜드 로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발에는 편안해 보이는 검은 가죽 플랫 슈즈를 신고 있었고 그것마저도 심플한 디자인이었죠. 미정의 손에는 작은 크로스백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산으로 보이는 부드러운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지만 역시나 브랜드 로고 하나 없는 소박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것 같은 느낌이었죠.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뒤로 넘겨 낮은 포니테일로 묶었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다만 피부는 나이에 비해 놀랍도록 매끄러웠고 전체적인 인상이 매우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수함 때문에 주변의 화려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더욱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여전히 소란스러운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말이야, 이번에 또 해외 브랜드에서 모델 러브콜이 왔대. 모델료만 몇억이라고 하더라고. 와, 정말 대단하네. 우리 아들도 요즘 사업이 대박나서 강남에 빌딩 하나 더 샀다고 하던데. 임대 수입만으로도 한 달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 부럽다 진짜. 우리도 투자를 좀 더 공격적으로 했어야 하는 건데. 미정은 그런 대화들을 들으면서도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때로는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주로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참 특별했습니다. 부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닌 그냥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한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든 미정의 손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에는 화려한 반지 하나 없었지만 손톱은 전문가가 관리한 듯 정갈했고 피부도 나이에 비해 매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평생 거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손이었죠. 실례합니다.
혹시 자리 좀 같이 써도 될까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미정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카페가 만석 상태였거든요. 미정은 고개를 들어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편히 앉으세요. 그 여성은 미정의 맞은편에 앉으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잠깐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페 직원 중 한 명이 미정에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정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직원은 계속해서 공손히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VIP 룸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오늘 손님이 많아서 시끄러우실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기가 좋아요. 이런 활기찬 분위기도 나쁘지 않네요. 직원은 깍듯이 인사하고 물러갔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젊은 여성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VIP 룸이라니 이런 프리미엄 카페에도 그런 게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명품을 든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페라리, 람보르기니 같은 고급 스포츠카들이 신호등 앞에 줄지어 서 있고 보도에는 쇼핑백을 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풍경을 바라보는 미정의 눈빛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일인 것처럼 하지만 동시에 무엇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었죠.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3시 반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커피잔을 비우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일어서면서 맞은편 여성에게 작게 인사했습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미정이 카페를 나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따라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재빨리 다가와 미정이 앉았던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테이블은 그냥 간단히 닦고 끝내는데 미정이 앉았던 자리는 특별히 더 세심하게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카페 밖으로 나온 미정의 발걸음은 여유로웠습니다. 주변의 화려함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었죠. 그런 미정의 뒷모습을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화려한 거리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소박한 차림새였으니까요. 하지만 미정 본인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편안해 보이기까지 했죠. 마치 이런 일상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또다시 같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창가 자리였죠. 평소처럼 아메리카노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거의 마시지 않고 있었거든요. 미정, 아니니?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미정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사람을 보는 순간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자? 어머, 정말 미정이네. 이게 얼마만이야? 양순자, 올해 67살입니다. 미정과 동갑이죠. 순자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파마를 한 짧은 머리에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작지만 예쁜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죠. 앉아도 될까? 정말 오랜만이다. 물론이지. 앉아, 순자야. 순자는 미정 맞은편에 앉으며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다 있네. 청담동에서 널 만날 줄이야. 여기 자주 와? 가끔 와. 조용해서 좋더라고. 너는 어쩐 일로 이쪽에? 딸이 근처에서 일해서 가끔 이쪽으로 나오거든. 오늘도 딸 만나고 가는 길이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면서도 반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의 만남이었거든요. 순자는 찬찬히 미정을 살펴봤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그런데 넌 별로 안 변했네.
여전히 그때 그 모습 같아. 너도 그래. 순자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순자는 커피를 주문한 뒤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나야 뭐, 그냥 평범하게 살았지. 대학 나와서 결혼하고 애들 키우고 지금은 손자까지 봐주고 있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더라.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결혼은 언제 했어? 30살에 했으니까. 벌써 37년째야. 남편은 작은 회사 다니다가 지금은 은퇴했고 애들도 다 컸으니까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 그때 순자의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교실 풍경이었죠. 점심시간 시끌벅적한 교실 한 모퉁이에서 혼자 도시락을 까먹고 있던 미정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늘 구석진 자리에서 혼자 밥을 먹었죠. 두 사람은 같은 반이었지만 서로 말을 섞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있다가 졸업한 사이였어요. 미정아, 우리 그때 참 조용했지? 나도 마찬가지였고 너도 별로 말이 없었잖아. 미정도 그때를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랬지. 나도 그냥 조용히 있다가 졸업만 했어.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별로 없었고. 맞아. 우리 반에는 인기 많은 애들이 따로 있었잖아. 그 애들은 늘 시끄럽게 떠들고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미정아, 졸업하고 뭐 했어? 나는 대학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바로 취직했는데 나는 졸업하고 동창이란 사람들을 한 번도 못 만났어.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한 번도? 응. 동창회 같은 것도 나간 적 없고 그냥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채로 살았어. 어머, 그랬구나. 나는 그래도 가끔씩 동창회에 나가거든. 뭐 특별히 친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얼굴은 비추고 하니까. 순자는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아, 맞다. 이번 달 말에 동창회가 있어. 오랜만에 큰 모임이래. 내가 나오면 다들 깜짝 놀랄 텐데. 미정은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순자야. 나는 그런 거 별로. 왜? 한 번쯤은 나와도 되잖아. 나도 사실 별로 어울리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나가서 옛날 얘기도 하고 그러면 재밌더라고. 아니, 정말 자신 없어. 나는 그런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워. 순자는 미정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거부감이 컸습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 어차피 우리 나이에 뭐가 그렇게 부담스럽겠어? 다들 나이 먹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을 텐데. 미정은 여전히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모르겠어, 순자야. 나는 정말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에이,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이렇게 멋지게 잘 지내고 있는데. 여기 청담동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도 마시고 있잖아. 순자는 미정을 설득해 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나도 처음엔 부담스러웠어.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다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고 옛날 얘기 나누는 게 전부야. 미정은 커피잔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순자야, 그 사람들 중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당연히 있지. 우리가 3년 동안 같은 반이었는데. 특히 너는 워낙 조용해서 오히려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대화했습니다. 순자는 계속해서 미정을 설득하려고 했고 미정은 망설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람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미정아, 정말 한 번만 생각해봐. 나도 있으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말고. 미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생각은 해볼게. 그런데 약속은 못하겠어. 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해. 연락처 바뀐 거 없지? 나중에 자세한 얘기 해줄게.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된 인연을 다시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미정과 순자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순자가 먼저 연락을 했었죠. 같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순자는 미정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미정아, 여기. 순자는 손을 흔들며 미정을 반겼습니다. 미정은 평소와 다름없는 차림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순자야, 오늘은 내가 늦었네. 괜찮아. 나도 방금 왔어. 커피 시킬까?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하고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만남 이후로 서로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졌거든요.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지난번에 내 얘기만 하고 말았는데 너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결혼은 언제 했고?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결혼했어. 꽤 일찍 했지. 25살 때. 어머, 나보다 빨랐네. 남편분은 뭐 하시는 분이야? 미정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업을 해. 그런데 순자야, 나는 정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려워서 결혼하고 나서도 별로 사교적이지 못했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서 동창들과 연락이 끊어진 거구나. 이해해. 사실 나도 처음에는 그랬거든. 결혼하고 애 낳고 육아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만날 여유도 없고. 순자는 어떻게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됐어? 글쎄, 애들이 좀 크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 그때부터 여유가 생기니까 가끔 동창들이 연락하면 나가보곤 했지.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몇 번 나가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 순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했습니다. 사실 나도 베스트 프렌드라고 할 만한 친구는 없어. 그냥 가끔 얼굴 보고 안부 묻는 정도지.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나쁘지 않더라고.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것도 자신이 없어. 사람들과 대화할 때 뭘 얘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이렇게 잘 얘기하고 있잖아. 순자는 달라. 우리는 그때도 비슷했잖아. 조용하고 말없고. 순자는 미정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둘 다 그랬지. 그런데 미정아, 그래서 더 편한 것 같아. 서로를 이해하니까. 그때 순자의 머릿속에 고등학교 시절 기억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교실 구석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던 미정의 모습,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을 읽고 있던 모습들이 생생했습니다. 미정아, 우리 그때 정말 비슷했어. 둘 다 인기 있는 아이들 무리에 끼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서로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고, 그랬지. 나는 그냥 투명 인간처럼 지냈던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쓸데없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고. 순자는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미정아, 우리 반의 최은희 기억해? 그 아이 말이야. 미정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놀람과 그리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은희? 물론 기억하지. 그 아이 정말 특별했지? 우리 같은 아이들도 챙겨주고. 미정의 머릿속에 은희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아이들이 미정을 놀릴 때 당당하게 다가와서 말했던 은희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야, 그만해. 너희들이 더 웃겨. 은희는 키도 크고 성격도 시원시원했습니다. 반에서 인기도 많았지만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죠. 특히 미정이 혼자 있을 때면 종종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곤 했습니다. 미정아, 괜찮아? 걔들 말 신경 쓰지 마. 고마워, 은희야.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미정에게 은희는 학창시절 유일한 빛 같은 존재였습니다. 비록 매일 붙어 다니는 단짝은 아니었지만 은희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견딜 수 있었거든요. 순자가 미정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도 은희를 좋아했지? 그 아이는 정말 의리가 있었어. 그랬지. 은희는 특별했어. 그런데 말이야, 미정아.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동창회에 은희도 나온다고 하더라고.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응. 오랜만에 나온다고 해. 그동안 해외에 있었는데 최근에 한국에 돌아왔다나 봐. 미정의 마음이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했지만 은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설레었습니다. 은희가 정말 나온다고? 그래. 나도 깜짝 놀랐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 미정은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자는 미정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미정아, 혹시 마음이 바뀐 거 아니야? 글쎄, 모르겠어. 은희를 만나고 싶지 않아? 미정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만나고는 싶어. 정말 오랜만이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은희가 있으면 좀 다르지 않을까? 그 아이가 너를 많이 챙겨줬잖아. 미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은희를 다시 만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순자야, 은희가 나를 기억할까? 당연히 기억하지. 그 아이가 얼마나 의리 있는 앤지 알잖아. 순자는 계속해서 미정을 설득했습니다. 미정아,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은희를 만날 수 있을지 몰라. 그 아이도 바쁠 텐데. 미정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고민이야.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무서운 마음도 있고, 무서울 게 뭐가 있어? 나도 있고, 은희도 있는데. 순자의 말에 미정의 마음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피해왔던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지만 은희라는 특별한 존재가 있다면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야, 동창회? 다음 주 토요일이야. 장소는 강남 쪽 호텔이고 미정은 마지막까지 망설였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순자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 하지만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며칠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그동안 순자와의 대화를 계속 머릿속으로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은이라는 이름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죠. 오늘도 평소처럼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마음이 어수선해서 커피 맛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미정을 보자마자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죠. 미정아, 안녕. 순자야, 어서 앉아. 순자는 자리에 앉으며 미정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많이 고민했지? 표정을 보니까 알겠어. 미정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티가 나나? 당연하지. 나도 처음 동창회 나갈 때 그런 표정이었거든. 순자는 커피를 주문한 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정아, 사실 내가 오늘 너한테 더 자세한 얘기를 해주려고 만나자고 한 거야. 무슨 얘기? 은희 얘기 말이야. 미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관심과 궁금증이 섞인 표정이었죠.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은희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좀 알아봤어. 동창회 준비하는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꽤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더라고. 어떤 얘기들? 은희가 대학 졸업하고 바로 해외로 나갔다고 해. 유학을 간 건 아니고 국제기구에서 일을 시작한 거래. 그래서 거의 20년 넘게 외국에서 살았대. 미정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그동안 소식이 없었던 거네. 맞아. 그런데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해. 아마 은퇴를 앞두고 고국으로 돌아온 것 같아. 순자는 잠시 멈춰서 미정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미정아. 응? 은희가 이번 동창회에 나오는 이유가 조금 특별하다고 하더라고. 미정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특별해? 순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희가 동창회 준비하는 애들한테 특별히 부탁한 게 있다고 해. 무슨 부탁? 혹시 한미정이라는 애가 연락처를 알 수 있는지 물어봤다는 거야. 미정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거든요. 정말이야. 은희가 너를 찾고 있었던 거야.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나를? 왜? 그건 나도 정확히는 몰라. 하지만 은희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건 확실해. 그것도 아주 또렷하게. 순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동창회 준비하는 애들이 말하길 은희가 한미정에 대해서 꽤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고 해. 내가 어떤 아이였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까지. 미정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그때 미정의 머릿속에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반 아이들 몇 명이 미정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야, 한미정. 너 왜 항상 혼자 다녀? 친구도 없어? 말도 안 하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집에서도 이렇게 조용해? 부모님이 걱정하시겠다. 미정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은희가 나타났습니다.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은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키도 크고 당당한 자세로 다가오는 은희를 보자 아이들이 움찔했습니다. 은희야, 우리 그냥 뭐,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은데? 은희는 미정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괜찮아?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은희는 다른 아이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다들 할 일이나 찾아서 해. 이런 식으로 재미 보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은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은희의 기세에 눌려 흩어졌습니다. 은희는 미정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걔들 말 신경 쓰지 마.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고마워, 은희야.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그런데 미정아, 너무 혼자 있지는 마. 가끔은 나한테도 말 걸어도 돼. 그날 이후로 은희는 종종 미정에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깊은 친구가 되지는 못했지만 은희가 있었기 때문에 미정은 학교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순자는 미정이 옛 기억에 잠긴 것을 눈치채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미정이 다시 현실로 돌아오자 순자가 말했습니다. 어때? 이제 좀 마음이 달라지지 않아? 미정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흔들려. 그럴만해. 은희가 너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일이잖아. 정말 나를 찾고 있었다고? 그렇다니까. 동창회 준비하는 애들도 신기해하더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찾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미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내가 안 나가면 은희가 실망할까? 당연하지. 그런데 미정아, 이건 실망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순자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봐. 20년 넘게 외국에서 살던 사람이 한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찾는 사람 중 하나가 너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데. 미정의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나는 그때 은희한테 제대로 고마움도 표현하지 못했어. 너무 소심해서. 그래서 더 만나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라도 제대로 인사하고 고마움도 전하고. 미정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순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정아, 나는 내가 꼭 나왔으면 좋겠어. 물론 부담스럽겠지만 은희 때문에라도. 미정은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응? 정말 은희가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좋은 기억으로? 당연하지. 은희가 어떤 애였는지 너도 알잖아. 그런 아이가 나쁜 마음으로 누군가를 찾겠어? 미정은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어. 가볼게.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응. 은희를 만나고 싶어. 정말 오랜만이잖아. 잘 결정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미정은 처음으로 동창회에 대해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두렵긴 했지만
은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드디어 동창회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5성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미정은 아침부터 무엇을 입을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던 끝에 결국 평소처럼 단정하지만 편안한 옷을 선택했습니다. 진한 네이비색 원피스에 베이지색 가디건을 걸쳤고 발에는 편한 낮은 굽의 구두를 신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던 미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은희를 만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미정은 그 웅장함에 잠깐 압도되었습니다. 로비부터가 화려했거든요. 대리석 기둥과 크리스털 샹들리에 그리고 곳곳에 놓인 고급 조각품들까지 이런 곳에서 동창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미정에게는 낯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회장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미정은 잠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연회장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고 여기저기서 반가운 인사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어머, 정말 오랜만이야. 너 정말 안 변했네.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야? 애들은 잘 크고 있어? 우리 딸은 말이야. 미정은 입구에 서서 그런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려하게 치장하고 와 있었습니다. 명품 드레스에 반짝이는 액세서리들, 그리고 값비싸 보이는 핸드백들까지. 미정의 소박한 차림새와는 확연히 달랐죠. 그때 몇몇 사람들이 미정을 발견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반 맞나? 한미정? 설마 한미정이야? 미정이 누구인지 알아본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말 한미정이네. 어머, 몇십 년 만이야? 와, 진짜 오랜만이다. 그런데 어떻게 연락처를 알고 온 거야?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들이 마냥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렇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옷 스타일이 예전 그대로야. 진짜 변한 게 없네. 여전히 촌스러워. 미정은 그런 속삭임들을 들으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실제로 경험하니까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때 순자가 나타났습니다. 미정아, 여기 있었구나. 순자는 미정에게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와, 정말 왔네. 나 진짜 기뻐. 순자야. 다행이다. 내가 있어서. 순자는 미정의 어색함을 눈치채고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습니다. 같이 들어가자. 은희 찾아보자. 두 사람은 연회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곳곳에서 동창들이 무리를 지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대부분 자녀 자랑이나 재산 자랑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됐는데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딸은 변호사야. 그것도 대형 로펌에 다니고 있어. 남편이 사업이 잘 돼서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더 샀어. 미정은 그런 대화들을 들으며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순자가 미정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저런 얘기들 신경 쓰지 마. 다들 과장해서 말하는 거야. 그래도 정말이야. 나도 처음에는 위축됐는데 몇 번 나가다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그때 연회장 한쪽에서 특히 큰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정과 순자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박선영이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고등학교 시절 반에서 가장 인기 있던 아이 중 하나였습니다. 예쁘고 활발했지만 동시에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도 서슴지 않았죠. 특히 미정을 자주 놀렸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머, 한미정 왔다고? 어디 있어? 선영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정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 정말 한미정이네. 세상에, 몇십 년 만이야? 선영은 화려한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목걸이와 팔찌, 반지까지 모두 번쩍이는 것들로 치장하고 있었죠. 미정아, 오랜만이야. 그런데 여전하네. 스타일이 그때랑 똑같아. 선영의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반가움보다는 약간의 비아냥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 결혼은 했어? 미정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결혼했어요. 아, 그래. 남편분은 뭐 하시는 분이야? 사업을 합니다. 아, 사업? 어떤 사업? 요즘 사업이 참 힘들다던데. 선영은 계속해서 미정을 탐색하는 듯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런 선영의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은 있어? 어디 살아? 차는 못 타?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미정은 제대로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질문들이었거든요. 순자가 미정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야, 너희들 너무 많이 물어보지 마. 미정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하지만 선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뭐가 부담스러워? 친구들 사이에 뭘 그래?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야. 그때 선영이 미정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미정아, 오늘 이런 자리에 그렇게 편안하게 입고 온 거야? 여기가 얼마나 좋은 호텔인지 알아? 미정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나는 이게 편해서. 에이, 뭔 소리야. 이런 자리에서는 좀 격식을 차려야지. 선영은 자신의 드레스를 자랑스럽게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드레스 봐. 백화점에서 몇백만 원 주고 산 거야. 이런 자리에는 이 정도는 입고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순자가 화가 나서 말하려던 그때 갑자기 연회장 입구 쪽에서 소동이 일었습니다. 연회장 입구 쪽에서 일어난 소동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직원 한 명이 다급하게 연회장으로 뛰어들어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 직원은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대화가 잠시 멈췄고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그런 상황을 보며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뭔 일이지? 호텔 직원이 왜 저렇게 급하게 뛰어와? 선영은 주변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우리 남편 올 시간이네. 아마 그 때문에 저러는 것 같아.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분이 오신다고요? 네, 우리 남편이 이 호텔 이사거든요. 오늘 동창회 있다고 하니까 잠깐 인사하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와, 정말요? 이 호텔 이사님이세요? 대단하시네요. 사람들의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선영은 더욱 우쭐해했죠. 그때 호텔 직원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7777번 차량 방금 입차했습니다. VIP룸 준비. 선영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봐요. 7777번. 우리 남편 차예요. VIP룸까지 준비한다니까요. 선영은 주변을 둘러보며 뽐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게 바로 이 호텔에서의 위상이에요. 우리 남편이 이사니까 직원들이 저렇게 정성껏 준비하는 거죠. 사람들은 감탄하며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선영 씨. 부러워요. 이런 호텔 이사 부인이시라니. 선영은 마치 자신이 여왕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호텔에서 동창회를 할 수 있게 해준 것도 우리 남편 덕분이에요. 원래는 예약이 다 찼다고 했는데 남편이 한마디 하니까 바로 자리가 생기더라고요. 미정은 그런 선영의 모습을 보며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순자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괜찮아? 미정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선영은 계속해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5성급 호텔에 이사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시죠? 그때 호텔 총지배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죠. 선영은 그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어머, 지배인님, 여기에요. 하지만 총지배인은 선영을 보지도 않고 연회장 안을 둘러보며 누군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선영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배인님, 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총지배인의 시선이 미정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미정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바라봤습니다. 총지배인은 미정 앞에서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이런 곳에 계시면 곤란합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VIP룸으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미정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하지만 총지배인은 계속해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곧 도착하십니다. 사모님께서 불편하시지 않게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선영은 완전히 멍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지배인님? 잠깐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선영은 다급하게 총지배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여기 박선영이에요. 박 이사 부인이라고요. 총지배인은 그제서야 선영을 쳐다봤습니다. 아, 박 이사님 부인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선영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저분한테? 총지배인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저희 회장님 사모님이십니다. 연회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사모님이라고요? 설마. 총지배인은 더 깊이 허리를 숙이며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반 연회장에 계시게 해서 지금 즉시 VIP룸으로 모시겠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괜찮다고 전해주세요. 오늘은 그냥 동창회에 온 한 사람일 뿐이에요. 총지배인은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미정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지배인이 나가고 나자 연회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선영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너 정말.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이라고? 미정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남편이 사업을 해서 사업이 아니라 이 호텔 회장이라고? 주변 사람들도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미정이 호텔 회장 부인이라고? 그럼 박 이사보다 훨씬 위라는 거잖아. 선영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미정을 무시하고 깔봤던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았거든요. 미정아, 나는 정말 몰랐어. 선영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미정은 오히려 선영을 안쓰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괜찮아. 나도 별로 이런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하지만 선영은 이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사 부인이라고 자랑하던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그리고 진짜 VIP는 따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정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가운데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경외감과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거든요. 선영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사 부인이라고 우쭐거리며 미정을 깔보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선영의 중얼거림이 조용한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여성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 여성을 본 순간 미정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은희? 최은희였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특유의 당당한 자세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해외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탓인지 더욱 세련되어 보였죠. 은희는 연회장 안을 둘러보다가 미정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은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정아. 은희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은희를 바라봤죠. 은희는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곧장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미정이 맞네. 어머, 몇십 년 만이야? 미정은 일어서서 은희를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희야, 정말 오랜만이야. 나 맞지? 많이 변했어? 아니야, 전혀. 여전히 그때 그 모습 같아. 은희는 미정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나 너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동창회 준비하는 애들한테 연락처 알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몰라서 참 속상했어. 미정의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정말? 나를 찾았어? 당연하지. 한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너였어.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의 재회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특히 선영은 복잡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은희는 미정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정아, 너 정말 안 변했다. 여전히 그 차분하고 우아한 모습 그대로야. 나야 늙었지. 은희 너야말로 더 멋있어졌어. 해외에서 오래 살다 보니 좀 거칠어진 것 같은데? 두 사람은 그렇게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은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미정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아, 여기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었어? 미정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그때 순자가 다가왔습니다. 은희야, 나 기억해? 양순자야. 어머, 순자. 물론 기억하지. 너도 온 거구나? 응, 나는 가끔 나오거든. 그런데 은희야, 미정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봐. 은희는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슨 일? 순자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아까 호텔 지배인이 와서 미정이를 회장 사모님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어. 은희는 놀라면서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서 분위기가 그랬구나. 은희는 미정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정아, 그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 마. 너는 그냥 너야. 미정은 은희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은희야. 그때 선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정아. 그리고 은희야.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아까 너무 무례했어. 은희는 선영을 쳐다봤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선영아, 오랜만이야. 은희야. 나 정말 부끄러워. 미정이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선영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미정은 오히려 선영을 안쓰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괜찮아. 나도 이런 상황이 어색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교만했어. 은희는 그런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우리 모두 나이 들었잖아. 과거 일은 과거 일이고. 하지만 은희의 눈빛에는 미정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정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좋은 아이였어. 조용하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은희는 미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계속했습니다. 나는 해외에서 살면서도 종종 미정이 생각이 났어. 그때 미정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런데도 항상 참고 견디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했거든.
미정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은희야, 나를 그렇게 생각해줬다니. 당연하지. 미정아,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주변 사람들도 은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미정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은희는 미정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나 정말 기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나도야, 은희야. 정말 보고 싶었어. 앞으로 자주 만나자. 나 한국에 정착할 예정이거든. 정말? 응. 이제 나이도 들었고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서. 두 사람은 그렇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영은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진짜 우정이 무엇인지,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거든요. 연회장의 분위기도 점차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정과 은희의 우정을 보며 감동받고 있었죠. 은희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이렇게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어서. 그리고 미정을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미정아, 오늘 정말 고마워. 용기 내서 나와줘서. 미정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은희야. 덕분에 정말 행복해. 연회장의 분위기가 점차 따뜻해지는 가운데 미정과 은희는 조용한 구석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순자도 함께했죠. 세 사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옛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은희야, 그동안 해외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겠다. 미정의 말에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언어도 문화도 다르고. 그런데 그때마다 고등학교 시절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때? 응. 특히 미정이 생각이 많이 났어. 그때 미정이가 얼마나 조용히 모든 걸 견뎌냈는지 그런 모습이 나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됐거든. 미정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냥 겁이 많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아니야, 미정아.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 은희는 진지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괴롭힘을 당하면 울거나 화를 내거나 했는데 너는 항상 차분하게 견뎠잖아. 그리고 절대 남을 원망하지 않았어. 순자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미정이는 정말 그랬어. 나도 그때 많이 배웠거든. 미정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던 건데. 그게 바로 지혜였어, 미정아. 은희는 미정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너처럼 진정한 품격을 가진 사람은 정말 드물더다고. 그때 연회장 저편에서 선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정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선영아. 선영은 미정 앞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정아, 나 정말 미안해. 그리고 부끄러워. 선영아, 괜찮다고 했잖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몰랐어.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선영은 잠시 멈춰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진짜 품격이 뭔지,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 미정은 선영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선영아,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야. 아니야, 미정아. 너는 정말 특별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전혀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은희가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미정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 자신이 힘들어도 남을 탓하지 않았거든.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더 부끄러워. 나는 그때도 지금도. 정말 미안해, 미정아. 미정은 선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선영아, 과거는 과거야. 우리 이제 좋은 추억만 만들어가자. 그때 연회장 전체에 따뜻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미정과 선영의 화해를 보며 감동받았거든요. 은희는 일어서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자리가 된 것 같네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오랜 시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요. 은희는 미정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한미정이라는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강하고 겸손하지만 품격 있고.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희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미정이를 다시 만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미정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서 기뻐요. 미정은 부끄러워하며 은희를 말렸습니다. 은희야, 그만해.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해? 이런 게 진짜 자랑거리인데. 은희는 미정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나 정말 자랑스러워.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미정도 감동받아 은희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은희야. 내가 있어서 그때를 버틸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런 우정을 보니까 정말 부럽다. 미정아, 은희야, 너희들 정말 아름다워. 그때 연회장 입구 쪽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바로 미정의 남편이었습니다. 미정의 남편은 연회장을 둘러보다가 미정을 발견하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찾았습니다. 미정은 일어서서 남편을 맞았습니다. 당신 왜 와? 바쁘실 텐데. 아내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는데 인사드려야죠. 미정의 남편은 정중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정이의 남편입니다. 사람들은 어색해하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은희가 먼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희라고 합니다. 미정이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아, 은희 씨. 미정이한테서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미정의 남편은 은희에게 특별히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정이가 학창시절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희는 손살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미정이한테서 많이 배웠어요. 미정의 남편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미정이를 아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따뜻해졌습니다. 선영은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진정한 부부의 모습,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거든요. 미정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나도야, 미정아. 우리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은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게 있다면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진짜 친구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동창회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우정과 품격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었던 밤이었죠. 때로는 가장 수수한 모습 뒤에 진짜 품격이 숨어 있고 가장 조용한 마음 속에 가장 큰 용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정과 은희의 변하지 않는 우정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심에 있다는 것을, 나이 들어서도 새롭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